투자 고수가 되기 위해 꼭 건너야 할 징검다리 머니텐TV 교두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보증권 센장 김영렬입니다. 자, 요즘 시장 상황이 여전히 어렵죠. 이달 들어서 조금 낙폭이 진정되는 듯 보이지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우려 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을 짓눌러 왔었던 미국 금리 인상 이슈 등에 대한 어떤 우려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은 어떤 경기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와는 반해 이것이 선제적으로 반영되었다라면은 어떤 가격 조정에 대한 복원 과정, 이런 기대감 등을 가져볼 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상당히 중요한 산업에 대한 스터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언택트 시대의 주도 산업이었었던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와 카카오가 포함되어 있는 인터넷 산업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려 하고 있는데요.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이 인터넷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김동우 연구원을 모시고 요 관련된 내용 자료를 중심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저는 교보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담당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 첫 자료로 이제 인터넷 관련 산업 자료를 썼는데, 이제 이번에는 신산업보다는 이제 기존 플랫폼에서 본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김동희 연구원은 바로 이 직전에 하나금투에서 이제 외국 기업들 중심으로 리서치를 많이 해왔었고, 그 이전에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인터넷 RA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트레이닝이 잘 되어 있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 하우스 내에서도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번에 이 인터넷 산업에 대한 인입 자료를 작성을 하면서 상당히 강렬한 겉표지가 조금 인상적인 그런 자료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김동우 연구원이 이 자료를 딱 가져왔었을 때 내용도 그랬지만 사실 겉표지에서 느껴지는 이 어떤 그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 바이킹 2022 지속 가능한 원정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마치 이제 느낌은 에버랜드 온 듯한 느낌도 조금 들고 사실 그랬거든요. 굳이 인터넷 산업에 대한 자료를 쓰면서 이렇게 바이킹 이미지를 넣었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표지 작업을 하게 됐었나요?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까지는 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이제 반감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이제 국민들이나 이제 투자자들의 핵심적인 이제 관심은 해외 진출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저께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제 경영진 교체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전에도 이제 글로벌에 대한 콘텐츠나 아니면 커머스에 대한 이제 제반 준비라던가 아니면 콘텐츠 부문에서는 이제 웹툰, 웹소설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한 이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이용자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로 매출 고성장이 이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목적은 이제 마치 바이킹처럼 이제 북유럽에 있었던 바이킹들이 일본에 가서 이제 사실 거의 이제 뿌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 역사를 봤을 때. 그래서 네. 사실 드라마 중에 바이킹스라고 좀 있었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내용에서도 나오는 부분을 보면 네. 조금 무리다라고 할 정도이지만 어쨌든 그 바다 너머의 신대륙을 향해, 그러니까 새로운 대륙에 향해 뭔가 이제 가게 되는, 사실 그런 상황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 왔는데, 결국 이 자료의 이미지는 우리 플랫폼 기업들의 외형 성장, 외형 확장, 사실 이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두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자료를 쓰면서 사실 김동우 연구원이 해당되는 기업들에 대한 탐방이나 또 미팅을 많이 가졌을 거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동우 연구원이 지난 12월 달에 저희 하우스에 합류를 하면서 그 시기가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네이버나 카카오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았었던 시기거든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측에서 지금 현 상황과 여러 규제 관련 이슈 등에 대한 입장들이 조금 있었을 거는 같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회사에서 판단하는 어떤 의견 등은 어땠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 그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좀 직관적으로 한번 들려드려 볼 수 있는 그런 식인 것 같은데 네. 그때 이래 미팅을 갖게 되면 어떤 반응들이 주를 이루었었나요? 사실 그때 이제 규제 영향으로 주가 내림세가 계속되던 와중이었기도 음. 하고 그게 한 거의 반년 정도 이루어졌던 상태였기 때문에 네. 사실 내부적으로는 좀 규제 관련해서는 정비가 되었다는 음. 이런 뉘앙스가 있었지만 네네네. 그렇다고 이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이제 애널리스트 통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보여주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그 약간 네네. 좀 그 중간 정도의 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민감한 금융 쪽에서나 이런 부분은 이제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적었고 그래서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질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음. 저도 이제 글 쓰는 상태에서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핀테크 부문에서 가장 이제 좀 규제가 많이 있는 부분이고 모빌리티 부분에서도 이제 규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하지만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방송의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내용에서 어쨌든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의 주가가 선제적으로 뭐 규제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주주들의 어떤 실망감을 안겨주었었던 이런 사안 등은 어느 정도는 주가에 녹아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로는 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등으로 이제 좀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위치에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일 시기인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섹터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자료 내용에서 뭐 바이킹 2022라는 표현을 썼듯이 여전히 성장 요인이다라는 것이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김동우 연구원이 이에 해당되는 산업에서 보고 있는 성장 요인, 이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그런 매크로한 상황 등을 토대로 탑픽 종목에 대한 선정 그리고 그 선정 이유 이 내용들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산업의 성장 요인 여전히 투자의 매력이 있다라는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자료 중심으로 이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라던가 블록체인 부분에서의 매출은 사실 작년까지랑 마찬가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단에서 가시화는 안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MAU라던가 이용자 위주로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면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네이버의 제페토 같은 경우에도 매출 이제 거의 서너 배 성장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제 스토리 비즈니스에서도 많이 성장이 실제로 매출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신산업 부분이 약간 이제 여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이제 성장 동력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규모 면에서 이제 전사 실적을 완전히 견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규모가 자리 잡혔다던가 아니면 밸류 체인이 확고히 자리 잡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2022년에 그 양사 네이버 카카오의 그 본업에 해당하는 커머스와 광고 핀테크 부문이 어떤지를 조금 살펴보자는 게 이번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성장 동력은 사실 올해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상황 자체는 이제 조금 둔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커머스 시장의 절반 정도는 온라인 침투가 될 거라는 점은 이제 저희 하우스 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효하다고 보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회귀라는 관점에서 10%대 성장을 할 거라고 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다운사이드 리스크 중에 하나는 이제 비용단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양사 모두 이제 IT 부분에서는 이제 개발
인력을 전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채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복리후생도 이제 전격적으로 좀 강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계열사의 경우에는 이제 스톡옵션 이슈도 있어서 좀 인건비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리고 컨텐츠 해외 확장이나 아니면 커머스 부문에서도 계속 투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케팅비나 아니면 무형자산 영향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모두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투자자분들의 이제 우려는 이렇게 시장 성장 둔화되고 비용이 증가를 하면은 마진이 좀 많이 침식이 되는 거 아니냐가 약간 좀 2022년을 바라봤을 때 좀 중점적인 문제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방어가 될 것이다가 올해의 약간 전망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 성장 둔화되고 비용이 증가하는데 그럼 마진이 왜 방어가 되냐 하면은 저는 이제 점유율을 이제 바라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해외도 진출이 이루어지지만 일단 좀 22년이 커머스 시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좀 이제 많이 과점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지배적 사업자가 태어나고 있는 약간 과도기적인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문 간 시너지 효과가 지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 기준으로 한 20%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는 지그재그 제외하고 2% 중반대 정도 점유율이 있었다면 올해는 그것까지 합산해서 5%로 거래액 10조 원 정도 이제 달성하면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알게 모르게 사실은 경쟁자의 구도로 볼 수밖에는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경쟁 구도 사이에서의 어떤 외형 확장이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은 밥그릇 싸움에 가까운 부분인데 과연 양사의 어떤 외형 성장이 동시에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 점 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다른 시장에 대한 침투율이 조금 더 커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커머스 쪽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본업에 해당하는 이제 시장이 커머스 쪽에서 이제 마케팅을 해야 하는 광고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이제 자체를 매출로 흡수하겠다는 목적 하나와 그리고 또 커머스를 더 잘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파이낸셜이라던가 페이를 도입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중심적인 이제 메인 시장은 커머스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사의 경쟁 역시 이제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금은 타겟 시장이 조금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이제 물론 당연히 서로 뺏어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새로운 시장을 이제 창조해 나가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지금까지 나오는 여러 어떤 성장 요인은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고 그리고 앞서 첫머리에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비용적인 부분, 어떤 고급 인력에 대한 충원 과정이라든지 그동안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대한 여러 성과에 대한 지급 문제라든지 보상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단에 있어서의 부담을 이제 제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봤을 때 양사의 어떤 올 그리고 산업 전체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 1분기하고 2분기에 대한 실적인 그림은 어떤 식으로 그려 나가는 것이 올바른지 그것도 한번 좀 팁을 줘 보시죠. 사실 이제 전사적으로 봤을 때 1, 2분기는 원래 전통적으로 조금 이제 경기 영향을 받기도 하고 네네. 이제 전년도까지 좀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성장률을 중심으로 본다면 이제 당연히 하반기가 좋고요. 네네. 그리고 성수기도 자리 잡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조금 하반기 쪽의 성장은 이제 중점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비즈니스 모델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경기만 타는 모습이 아니라 뭐 콘텐츠의 경우에는 해외 확장이 계속 된다거나 할 때 이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거기서 창출되는 이제 매출을 하는 방식이 점점 넓어지는 형식이기 때문에 뭐 다른 시장이라면 4분기가 계속 제일 좋다라고 하고 그 전에는 이제 조금
수평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지만 이제 콘텐츠 영향을 고려했을 때 신작 게임도 이제 2분기 중에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페토의 경우에도 웹툰이랑 합작한 이제 월드 제공이 약간 예고가 된 만큼 그런 콘텐츠 확장에 따라서 이제 분기가 지나면서 점점 확장되는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매출이든 이익이든 조금은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좀 이제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그림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밸류에 대한 논쟁이 상반기까지는 클 수밖에는 없겠네요. 예, 계속 이제 분기 지나면서 실적 확인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어가 헤엄치지 않으면은 익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사실 이런 성장 기업들이 투자를 멈추게 된다라면 사실 거기에서 많은 투자자와 주주들은 위협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게 결국 지난해 하반기에도 여러 규제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부분이 어떤 성장에 제한을 두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다뤄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특히 최근 물적 분할 관련된 이슈가 조금 더 강도 있게 다뤄지게 되면서 뭐 네이버는 큰 범주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약이 많이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특히 뭐 모빌리티 부분이라든지 그동안에 계획했었던 부분 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상황을 이제 투자자들은 어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되게 이제 기사화된 부분도 네. 있었고 이제 투자자분들의 생각이 예상이 어떤지도 물어봤고 이제 IR 분들한테도 이제 직접 질문을 해봤는데 당연히 이제 IR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TPG 예를 들어서 TPG 컨소시엄에 약간 압박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상장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부분이라면 꼭 그런 건 아니다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기사 보도를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제 합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5대 5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서 제 입장에서 이제 확답을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함께 유의해 나가야 되는 시간이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이런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이제 좀 압박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제기가 되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과거와는 달리 이제 현금도 많이 확보가 된 상태고 이제 예를 들어서 두나무 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불가피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상장은 지금 이제 주관사 선정하면서 좀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전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지금 인터넷 산업에 대한 어떤 성장 환경이나 또 뭐 규제 관련된 논의들 뭐 이런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결론 내릴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약 9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자료의 내용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한번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나마 올 상반기 중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스토리라든지 어떤 관전 포인트 이런 내용들도 조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자료 내용에서는 커머스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어떤 광고 부분에 대한 이익기여 측면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후반부에 핀테크 부분도 조금 담겨져 있는데 이거는 자료 정도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 플랫폼 기업들 중에 탑픽을 무엇으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업을 새로 커버를 개시를 하게 되면서 김동우 연구원이 보는 탑픽 종목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탑픽은 일단 네이버로 제시를 했고요. 네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커머스 광고 핀테크 간의 이제 효율적인 협력이 굉장히 공고히 자리 잡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봐도 이제 거의 절반 정도를 이제 네이버, 쿠팡 그리고 쓱닷컴 정도가 이제 3자 대결 구도로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쓱닷컴과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장복이라던가 새벽 배송 등과 같이 좀 느슨한 연합으로 되어 있어서 네이버와 쿠팡의 대결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쿠팡이 치고 나가면서 네이버의 시대가 저무는 거 아니냐. 약간 그거가 제일 우려 요인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좀 많이 안 좋겠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네이버와 쿠팡이 서로 다른 타겟 시장을 통해서 MS를 늘려왔던 국면이 기본적으로는 계속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카테고리별로는 이제 성장 여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류나 이제 음식료 같이 이제 의식주 같은 부분은 이제 소매 시장 규모가 당연히 의식주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컸던 부분인데 온라인 침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뭐 마켓컬리라던가 무신사 같은 버티컬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게 이제 경쟁 요인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온라인 시장 자체를 많이 넓히는 하나의 매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플레이어가 많아질수록 광고 산업도 같이 수요가 늘어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래액이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고 핀테크 부문도 이제 잘 성장할 수밖에 없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효율적인 시너지 내고 있는 네이버가 점유율 확보라던가 아니면은 영업 마진 확보에 있어서 더욱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탑픽으로 보기에 더 적합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메타버스 분야에서도 이제 콘텐츠 보강이 이루어지는 해고 이제 그쪽에서도 광고 지면 확대라던가 아니면은 상호적인 이제 자체적인 경제 시장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분기 지나면서 이슈가 된다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실적이 하나씩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이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콘텐츠나 메타버스 면에서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시기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김동호 연구원 자료를 보게 되면 네이버 목표 주가가 44만 원, 그리고 카카오가 12만 원, 카카오페이가 18만 5천 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한번 꼭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실 만한 내용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궁금을 하고 담당 애널리스트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부분 등이 있는데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시장 내에서는 과전적주의를 갖고 있고 사실 주가가 재평가된 것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여전히 어떤 그 성장의 힘이 남아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는 싶은데 해외 상황을 보면 사실 인터넷 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이제 메타라던가 넷플릭스라던가 사실 OTT 기반 해당 기업들에 대한 동향이 그렇게 썩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고금리 시대에 성장의 거품이 꺼지는 것은 아닌가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상황과 지금 우리 기업들의 위치를 비교해서 보았을 때 투자자들이 꼭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 무엇인지 한번 조언을 해주시죠. 해외에 비해서 이제 국내 인터넷 기업이 다른 점은 조금 이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기업을 조금 조합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하는 것도 하고 구글이 하는 것도 하고 있네.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이제 성장을 어떻게든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은 이제 제가 주장할 점은 아니고 분기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확인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좀 이제 너무 이제 일희일비하지 마셔야 될 점은 이제 좀 전체적인 성장성이 둔화되는 점에서 성장성이
이제 꾸준히 증명해가는 기업은 어느 정도 희소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닐까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이제 특히 이렇게 좀 우량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조급하게 대응하시면은 이제 아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좀 힘든 일이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어떤 성장성이나 가치 판단을 하는데 기준이 될 만한 내용들이 항상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입자 수라던가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점검할 수도 있고 뭐 다른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무슨 광고 단가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나서도 이제 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시간이 경과되면서 우리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와 영역이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찌 말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보아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발표한 자료에서 이렇게 바이킹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던 것처럼 올해를 기점해서 우리 기업들의 외형 확장,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해서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이런 요인 등이 또 한 번의 재평가 작업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상당히 뎁스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꼭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요 관련된 내용들은 사실 1분기나 올 상반기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가치에 대한 여러 재평가 일들 작업이 분명히 시장 내에서는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과도했던 가치에 대한 어떤 시정 작업이 생기게 될지, 사실 그런 것들은 뭐든지 모든 것을 결정시켜 주는 것은 결국은 실적이 될 수밖에는 없다는 점이겠죠. 추후에 그 관련된 내용들은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이 교두보 시간에 다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인터넷 담당 김동우 연구원과 함께 인터넷 산업 최근 동향, 바이킹 2022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봤고요. 토픽 종목의 내용도 들어봤습니다. 교두보 시간은 저희 템버 여러분들이 주식 고수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투자 근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